안녕하세요, 박스까남 까남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곳에 나왔는데 지금 이 화면만 봐도 뭔가 멋있잖아. 내 잘생긴 얼굴에 초점이 맞고 주변에 이렇게 쫙 흐려진 이 모습이 그냥 이렇게만 찍어도 뭐 영화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하잖아. 저 쓸데없는 움직임 저런 거는 카메라가 알아서 무시해. 이런 게 그 기술의 발전, 그런 거지. 근데 이렇게 다 무시하다가도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초점을 딱 맞추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찬욱 감독의 스마트폰, 아이폰으로 찍은 영화 일장춘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는다는 게 현실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몇몇 작품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작품은 좀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찍었지 그런 거에 관심 있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그 영화를 가능케 한 김우영 촬영 감독님을 모시고 아이폰이 어떻게 영화를 가능하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우영 감독님은 영화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실제로 화면에 담아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네. 근데 보통은 어떤 기자재를 쓰시나요? 예전에는 35mm 필름 카메라들이 사용되다가 디지털로 센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독일제 아리플렉스라는 카메라가 영화계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디지털 카메라는 알렉사라고 부릅니다. 네네네.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있어요. 일장춘몽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야간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야간 장면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찍기는 좀 안 좋은 환경이라고 느끼는데, 뭐 물론 후보정이 있었겠지만 노이즈도 전혀 없고 뭐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는 걸 봐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고 말 안 하면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직접 찍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카메라가 렌즈가 3개 붙어 있잖아요. 그 뒤에는 이제 센서도 3개가 있는 건데, 그 중에 그 표준 렌즈라고 하는 카메라 센서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야간에 아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완전 초광각과 텔레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 중간 대형 센서로만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밝게 찍혀서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도를 낮추고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도 저희가 이걸 고정해 놓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게 너무나 훌륭한 밝은 사진을 계속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저도 찍어봤는데 밤에 찍어보면 불빛이 없어서 눈으로 봐도 어두컴컴한 거를 아이폰으로 찍으면 훨씬 더 선명하게 찍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래 알렉사로 찍으실 때는 인물이 지나가고 그러면 초점을 손으로 맞추나요? 네, 맞습니다. 그걸 자동화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영화에서는 이제 그 화면 중앙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연출적인 선택에 의해서 뿌옇게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확히 저희가 원하는 순간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속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도 포커스 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사람도 있군요. 그런 카메라의 경우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모니터로 화면을 보는 사람 따로 있을 거고 또 초점을 잡는 사람도 따로 있잖아요. 근데 아이폰의 경우는 그게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화면을 보는 사람과 초점을 맞춘 사람이 한 명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사실 그 시네마틱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조수와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인물이 화면 어디에선가 등장을 하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찾아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 써야 될 게 어디라는 걸 기계가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앞사람이 고개를 돌렸을 때 포커스가 뒤쪽으로 가는 것도 전적으로 그냥 기계가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찍는 동안에는 그걸 조작하지 않았고요. 이제 또 시네마틱의 그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찍어놓고 이제 그 기계와 저와 생각이 다를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장면을 다시 불러서 찍은 이후에 포커스를 다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는 초점을 잡을 필요 없이 그냥 툭 찍은 다음에 어디에 초점 맞출 건지를 나중에 조작할 수 있는 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본 장면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저승사자들이 이렇게 얼굴 클로즈업 돼서 막 그 노래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 얼굴 주변부에 흐려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아이폰 아닐 거다, 이거는 뭔가 보정을 한 거다라고 생각 들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그림자에 밝은 곳에서 어두워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그 부분만 탁 잘라내면
스틸 사진으로 쓸 수 있을 것처럼 이 색감 같은 것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아이폰이 잘한 거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실제 카메라를 쓸 때는 렌즈를 교환해 가면서 멀리 있는 걸 가깝게 당겨서 찍을 수도 있고 광각은 넓은 장면을 찍을 수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도 세계가 있습니다만 이 동선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자고 하시길래 DSLR 렌즈를 이 앞에 고정시켜서 테스트를 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점점 카메라가 커지기 시작하고 아이폰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것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결국에 DSLR 렌즈를 이 앞에 꽂는다 하면 찰상면이 그냥 물리적으로 앞에 하나 생기고요. 이렇게 접사로 찍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화질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맨 아이폰으로만 촬영하기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앞에다가 다른 렌즈를 끼울 생각을 하셨었군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거 해봤거든요. 예전에는 아이폰 앞에 렌즈 끼우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 모델은 좀 쓸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얘가 AI가 너무 알아서 하는 게 많아가지고 초점 잡는 거나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방금 말한 저승사자처럼 클로즈업 되는 장면에서는 핸드폰을 들이민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배우들이 뭐 위화감을 느끼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뭐 훌륭한 배우들은 다 알아서 잘 감정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가더라도 이렇게 덩치가 큰 무거운 카메라와 그걸 받치고 있는 그립 장비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하고 이렇게 그냥 손으로 작은 카메라를 가까이 대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커다란 시네마 카메라에 그 주변에만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걸 보다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딱 찍는 거 보면 이거 별거 아닌 촬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별로 없었나요? 제 경우도 비슷했는데 처음에 그냥 아이폰으로 찍는 단편이라고 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미술 감독님 와서 세트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의상 감독님 와서 의상들을 막 보여주고 소품 뭐 이런 그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리고 배우들이 막 A급 배우들이 캐스팅되고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작이구나.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 모든 부담은 사실 배우들이나 박찬욱 감독님이 아니라 촬영 감독님한테 다 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게 미술과 의상과 음악과 뭐 이런 도움이 없었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평소에 쓰는 알렉사 카메라를 들고 찍었다. 그러면 그 스케줄에 찍지 못했을 거예요. 훨씬 더 촬영 기간이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고용되는 인력도 훨씬 늘어나야 되고 장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산과 일정이 다 연동이 생겼어요. 이 영화 결과물을 봤을 때 말 안 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결과물 자체가 완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앞으로 영화를 촬영하는 것 혹은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찍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에 큰 극장 화면에서 봐야 되고 이런 고화질의 동영상들은 잘 모르겠지만 언제 바뀔지. 작은 화면에서 보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전송하고 이런 정도의 그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영상 작업에는 정말 많은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사용하는 프로레드 코덱을 지금 아이폰 13에서는 지원을 해요. 애플에서 사용하는 모든 영상 관련 프로그램들에 곧바로 연결돼서 최적의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코덱인데 그거를 핸드폰이 탑재했다는 게 놀랍고 그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용량이 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촬영할 때 그 핸드폰이 찍을 수 있는 용량이 1테라. 아이패드에서 책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글을 타이핑해서 넣고 사진을 집어넣으면 기존에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대로 책 만들어서 넣으면 폰트도 너무 좋고 다간 같은 것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그러니까 사진 색감 같은 것도 뭐 아이폰 기본 앱으로도 뭐 너무 훌륭하게 되니까 제가 그거를 집에서 취미 삼아 해보니까 큰일 났다. 나를 도와줬던 애들이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는 이걸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저도 자주 하지만 할 때마다 걔네들이 떠올라요. 얘가 걔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다 안 했다? 했죠. 근데 영화를 찍을 때는 이게 카메라가 뭐건 결정은 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좀 더 일할 수 있다. 네.
아이폰 13으로 영화 촬영을 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시네마틱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인물 사진 모드를 좋아했어요. 그것이 주는 텍스트나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물 사진 모드를 늘 자주 써왔는데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가능해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인물 사진 모드 완전 광팬이다가 그게 이제 시네마틱 모드가 되니까 사실 지금 다 간당간당 하거든요. 필요 없어가지고 짐벌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하면 뭐 될 것 같고. 아, 제가 이 방송 볼 때마다 이 소리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표정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많은 궁금증이 풀리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 찍으실 때는 짐벌을 쓰셨나요? 아니면 그냥 손잡이만 달아서 쓰셨나요? 그냥 손잡이를 짐벌 안 쓰시고? 썼어요. 짐벌은 딱 한 커트? 그러니까 짐벌 없이도 흔들림이 없나요? 네,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전 모터사이클 투어를 가거나 할 때 이걸로 찍을 때 짐벌 없이 찍는데 영화에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어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한테 약간 더 호감을 갖게 된 게 평소에 라이카를 쓰신다 그래요. 라이카 에오 가셔가지고 저도 라이카를 완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에오가라기보다는 팬이에요. 아마도 본인이 직접 찍지 않으시면서도 뭐 모든 영화 감독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영상의 화질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뭐 뭉개지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되게 집착, 고집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박찬욱 감독님도 만족하시던가요,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어디를 같이 보러 가시면 늘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그럴 때 이제 감독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그 사진을 보면 어떻게 나오는 걸 보니까 같이 작업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좋은 레퍼런스가 되기도 하고 또 굉장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감독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해주는 그냥 문명의 얘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일하는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고 그거에 자극받는 사람이 돼야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잘하라고 잘린다니까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기동성이 되게 뛰어나니까 지나가다가 뭘 봤을 때 이걸 찍고 싶다 그랬을 때 빼서 찍을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한테 가장 좋은 이 아이폰에 딸려있는 카메라의 기능 뭐 그런 걸 다 발견하시면 좋은 활용처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독님과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궁금했던 점들 이게 가능하다고 뭐 그런 쿠에스천 마크가 막 떴는데 그거 해결되는 느낌이었고 감독님께서 찍으신 작품들 지금까지는 많이 보셨겠지만 앞으로도 영화를 보실 때 배우들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김우영 촬영 감독님의 손길을 좀 느끼면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라이카 카메라 소개하시는 동영상들을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